좀 날도 많이 추운데 귀한 시간 내서 방문해 주신 학부모님들한테 우선은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경신고등학교 영어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박건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지금 현재 3분 메가스터디랑 그다음에 대치명인 좀 더, 네. 대치명인 학원에서 학생들 영어 가르치고 있고요. 시간 제약이 있는 만큼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가 되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래서 뭐가 정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 관련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실제 경신고 시험 문제들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그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시험 문제들에 대해 제가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대비할지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뭐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을 거고, 다만 올해 이제 2022학년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0%의 학생들이 중학교 시험에서 90점 이상, 즉 A등급을 받고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게 작년까지의 평가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등급제에 해당하는 건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걸로 비율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에서 2등급 학생들이 상대평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에 10% 1등급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등급과 4등급 학생들이 2등급, 네, 한번 들어오세요. 네, 2등급 전체 34% 비중까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등급은 1등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은 수치상 11% 예상했었던 요 비율들이 3등급과 4등급에 대한 표기가 2등급으로 바뀌다 보니까 변별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신에서는 무조건 1등급이 필요하겠다라는 요거 정도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시험범인데 아마 요게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중학교 시험범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 본문 2가 들어가고요. 학교에 따라서 추가 프린트가 있거나 없거나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교과서 한가를 5지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 시험 범위가 한 10지문에서 12지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요 고등학교라고 제가 써놨지만 실제 경신고 시험 범위를 제가 대략적으로 적어둔 겁니다. 제일 위에 교과서 본문 2과는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요 밑에 것들이 문제인데, 일단은 경신고가 가장 특징이 큰 게 뭐냐면 모의고사 범위가 정말 많아요. 모의고사 범위가 정말 많은데 이건 뒤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다른 학교들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거 하나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마 중학교 때 학생들 영어 공부하면서 시험에 듣기 평가 본다라고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근데 경신고등학교는 듣기 평가가 매 시험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평가 실시하는 게 실제로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학교에서 선정하는 단어장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부스터 모카라고 학교에서 단어장을 정해주면 이제 그거 확인해가지고 단어를 외우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말은 똑같이 어법이라고 해놨는데, 왼쪽 보시면 각과에 해당하는 어법이라고, 내가 만약에 1과에서 배우는 게 관계대명사면 그것만 나오고요. 아니면 2과에서 뭐 내가 투부정사를 배워, 그러면 정말로 투부정사 관련된 것만 나옵니다. 중학교는 그런데, 고등학교는 제가 여기 적어둔 것처럼 지문에 적용되는 모든 어법을 다 알아야 되고, 특히 경신고등학교는 이게 어렵게 나와요. 어법 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도 공부할 때 내가 만약에 1등급을 정확하게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학습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거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요, 정확하게. 자, 그럼 아까 제가 앞에서 중학교 시험 범위 요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교과서 2가.
이 교과서 2가 지문이 한 10지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모의고사가요. 다른 학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해년도 모의고사 아니면 전년도 정도까지만 들어가요. 근데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개년치 독해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요. 지문으로 생각하면 약 80지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미 10지문밖에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80지문 공부하라 그러면 일단 양부터 학생들이 공부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듣기도 모의고사 듣기 스크립트가 하나당 17개거든요. 그럼 얘도 곱하기 3하면 거의 50개에 해당하는 짧은 스크립트를 학생들이 시험에서 맞닥뜨리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 시험까지 있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지금 데이 1부터 10까지라고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게 단어 개수로 따지면 단순히 표제어라고 하죠. 제일 위에 나오는 단어만 400개예요. 그 단어가 400개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동반이어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학생들이 실제로 암기해야 될 단어 자체는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제가 그 출제 경향까지 같이 좀 적어뒀는데 객관식 30문제, 서술형 5문제 전체 35문제면 시험 문제 자체가 사실 많은 편이에요. 네, 다른 학교들보다 문제 개수 자체도 많고 서술형이 5문제인데 이게 배점이 30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점수를 많이 깎아내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도 조금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마 지금 뒷페이지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실제 출제 비율을 제가 조금 보기 좋게 비율에 따라서 작성해 드린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어법어휘라고 표시해 드렸는데 저기에 들어가는 어휘가 이제 교과서 말고도 단어장 그 시험지를 딱 펴면 1번부터 5번이 듣기고요. 서술형 들어가기 전 5문제가 단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어 문제, 단순 문제 플러스 지문에서 물어보는 것까지 해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순서랑 빈칸. 그나마 킬러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출제되는 건 빈칸 유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 일치 간단하고요. 듣기도 사실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들어서도 풀 수 있기는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학생들이면 요거 듣기 그냥 듣고 풀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 문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같은 스크립트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그냥 듣자마자 아 이런 거지 하고 최소한 이 문제를 풀면서 다른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 긴장하다 보면 시간 부족한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듣기 관련된 학습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6% 비율 자체는 적어 보이지만 이건 서술형 유형들입니다. 실제 영작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형태의 서술형이 출제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둔 건데 우선은 첫 번째 범위는 아까 처음 시작 들어갈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많습니다. 전국 단위로 생각해도 실제로 범위가 많아요.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게 범위에서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그거보다 살짝 줄었고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다시 좀 늘어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많으면 학생들이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지문 암기나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학생들이 사실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문 변형. 그래서 타 학교들 실제 성북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문제가 어려우면 얘가 일반적으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경신고 같은 경우는 변형 자체도 적은 편이에요. 근데 그 변형이 있는 게 빈칸 문제들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빈칸 문제가 그나마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30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실제로 타 학교 대비해서 지문 개수로만 따지면 2배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낮게 측정된다라는 거고요.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작하는 주관식이 가장 많이 나와요. 예, 다른 학교들이나 경신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경신고는 문제가 5개다 보니까 유형이 5개예요. 해석을 시키기도 하고요. 영작을 시키기도 하고 혹은 제가 뒤에서 문제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법 수정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원래 객관식이었으면 그냥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끝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까지 요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법에 대한 탄탄한 지식이 기반이 돼야지 주관식에서 점수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실제 경신고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을 좀 보기 편하시라고 타이핑한 건데 지금 보시면 1번부터 5번 시험지를 딱 처음 피게 되면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듣기 파일을 틀어주고 학생들이 그거를 들으면서 풀어가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26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술형 들어가기 전에 5문제가 단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6번에서부터 30번까지가 어휘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 단어 외울 때 영어 단어 보고 오른쪽에 있는 뜻만 그냥 외우죠. 그게 아니라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문을 주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하나를 찾아라요. 그럼 학생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요 단어에 해당하는 뜻 하나만 알고 있으면 못 풉니다. 그럼 이러한 예문들은 어디 있냐? 실제 단어장에 있는 예문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단어장에 있는 거 그냥 표제어만 외울 게 아니라 표제어 말고 동반이어 플러스 거기는 예문까지 학습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 알겠지만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4개는 뜻이 같은 친구고요. 하나는 반대되는 친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반이어에 대한 학습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 10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듣기랑 단순 어휘 문제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문제, 숫자 자체가 좀 많아졌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공부를 했으면 얘네들은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기는 해요. 그럼 이제 등급을 가르는 건 어떤 친구들이 되겠냐? 두 번째, 요 유형서부터입니다. 일단은 문제부터 살펴보시면 어법상 틀린 한 문장을 골라서 걔네들에 대한 수정을 하고 올바른 문장으로 다시 쓰게끔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를 고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장을 읽어가면서 어디에서 어법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고 걔네들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 데까지. 그래서 크게 3단계를 다 거쳐야만 전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고요. 이게 실제로 등급을 가르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주관식, 서술형으로도 있지만 객관식으로도 나오는데 객관식으로 아마 집에 가서 학생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원래 어법 문제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실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출제되기도 하는데 경신고는 변별력을 위해서 문장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그럼 결국에 내가 문장 단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법성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물어봐요. 1개일까, 2개일까, 3개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자체는 제가 지금 문제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출제 경향 자체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3번째 주관식 유형들 마찬가지로 넣어뒀는데요. 왼쪽 거 보시면 그냥 지문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둔 것들이에요. 다만 첫 번째 철자를 주면서 요거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쓰세요라는 건데 요거는 지문을 외워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고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범위는 많지만 암기를 하면 그래도 대부분 유형들에 대한 대비는 가능하다라는 점이 이런 거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오른쪽에는 얘도 같은 개념인데 해석을 주고 일반적으로 다른 고등학교들에서는요. 이 단어를 다 안 줘요. 단어를 다 안 주고 몇 개 키워드들만 주고 너네가 영작해봐 혹은 품사를 다른 걸로 바꾸세요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사용해서 영작하시오 단순히 배열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해석이랑 그거에 대한 배열을 적절하게만 할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얘도 어느 정도 암기로는 해결되지만
왼쪽에 있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내가 최소한 영작을 할 수 있는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에 적합한 답안을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경신고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어휘입니다. 제가 아까 비중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어휘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만큼 비중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제 시그니처라고 표현한 건 그 학교만의 특성이라는 소리예요. 그 학교의 특성상 제일 처음 학생들이 듣기평가 문제로 시험을 시작하게 되고 객관식 마지막 부분의 어휘 문제로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 분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차라리 얘네들을 먼저 푸는 게 맞아요. 내가 정확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이후 문항들을 풀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서술형 유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문제 5문항이고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서술형 유형들, 다양한 유형들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나가야 되고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암기.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영어가 암기 과목이냐라는 질문들 하시는데 암기가 저는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암기를 기반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단순 이해 과목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신고는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고 그에 따라서 문항 숫자도 35문항으로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지문에 대한 학습에 대한 절대적인 본인들이 일정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문을 다 암기할 수 있는 학생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는 없는 범위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학습이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것들 이제 제가 어떻게 학생들 가르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범위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거를 전부 다 해석하고 전부 다 외워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어떤 지문을 봤을 때 걔가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 그리고 내용 정리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도식화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2-3문장 정도로 내가 지문을 딱 봤을 때 앞에 한두 문장 정도를 보면 아 얘가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저는 그거를 시험 공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게 돼야만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범위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미뤄요. 이거 나중에 시작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주차별로 주간지 형태로 학생들한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매 주마다 꾸준히 학습하는 양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끌고 있고요. 진도 범위에 해당하는 리뷰 테스트는 매번 등원할 때마다 보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듣기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문항수, 학생들이 봐야 될 거는 많기는 해요. 스크립트가 단순 개수로 5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 주차마다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듣게 될 그거 가지고 변형된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듣기 스크립트는 같은데 문제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변형 문제 제가 제공해서 풀게 할 거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학습량이 모자란 친구들을 위해서 딕테이션, 그거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실제로 쓰면서 본인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학부모님들한테 진도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결과 문자로 발송 드릴 거고요. 제가 아마 성북 메가스터디에 나오는 출강일 자체가 아마 한 4일 정도 될 건데 그날 이외에도 학생들 불러내서 학생들 궁금한 점들이라든지 미흡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추적 관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았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요 네 번째 것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학교 시험지를 제가 거의 그대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 실제 듣기 문제 넣고 뒤쪽에 어휘 문제들 넣고 해서 그 동형 모의고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데 요거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로 내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취약한 유형들이 뭔지 실제 시험을 보기 전에 그걸 알고 들어가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직전 보강 혹은 그 진도가 끝난 이후부터 바로 진행되는 동형 모의고사 진행하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 2회 수요일 날 18시부터 20시까지 진행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앞 시간이 있었는데 원래 앞 시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경신고등학교가 과학중점 학교다 보니까 그거 활동이 토요일 오전에 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오후로 좀 시간을 뺐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기본적인 수업 진행되고 그 시간 뒤쪽에 클리닉, 이때 단어 시험이나 리뷰 테스트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이 시간들 이외에도 학생들 진도 사항이라든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 이외 시간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준비에 실패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적합한 방식은 존재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자료 제공, 적절한 관리들 그것들이 적절히 준비가 된다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면 그 실패를 준비하게 되는데 요 반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경신고등학교 영어 내신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